자,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평가 선택 과목 기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평행한다 라는 거니까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한다 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건 A 벡터는 B 벡터의 실수배하면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3이랑 콤마 3-1은 T, T랑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결국은 K 플러스 3이랑 3K-1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2K가 4 따라서 K 값은 2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입니다. 24번입니다. 타원 8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 위의 점 2, 루트 2에서의 접선의 x절편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하나씩 대입해주면 되겠다. x자리에 x 하나 그 다음에 y자리에 y 하나 대입해주면 될 것이고 요게 이제는 2, 루트 2에서의 접선이고 내가 궁금한 건 x절편이니까 y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된다. 따라서 x가 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5번입니다. 물론 잘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a제곱분의 x1x 플러스 b제곱분의 y1 y는 1이라고 정리될 테니까 주어진 타원에서의 주어진 접선의 x절편은 x1분의 a제곱이 되고 x절편 그 다음에 y절편은 y1분의 b제곱이 된다. 잘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알아둬도 좋고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계산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24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와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P의 도형의 길이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까짓건 몰라 P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아버리면 OA 벡터는 위치 벡터를 이용하면 x, y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OA 벡터는 1, 2 AB 벡터라고 얘기하는 건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테니까 마이너스 4,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의 크기랑 AB 벡터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OA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빼주면 되니까 x-1, y-1 요 벡터의 크기가 마이너스 3, 3 벡터라는 요 벡터의 크기랑 같고 요 벡터의 크기는 5니까 결국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25가 되도록 하는 점이 바로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되겠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원? 반지름이 5인 원이고 중심은 1,1이다. 어쨌든 궁금한 건 도형의 길이였으니까 원의 둘레 구해주면 되겠다. 원의 둘레니까 2πr 해서 답은 1번입니다. 2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 EF에서 AE 벡터 더하기 BC 벡터의 크기의 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쌤은 보통 우리 정육각형이니까 정육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을 다 이어주면은 바로 여기서 있는 두 가지 벡터 요 AF랑 똑같이 BC 벡터가 좋을까요? 얘네 둘로 모든 벡터의 합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다시피 얘를 A 벡터, 얘를 B 벡터라고 얘기하면 BC 벡터는 어차피 B 벡터 이렇게 될 것이고 AE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거기다 B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결국 난 어떤 벡터 A 더하기 2B 벡터의 크기를 구하자 이런 상황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연장해서 그러면은 어떤 2B 벡터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결국은 한 칸 더 내려간다. 한 칸 더 내려가서 여기 정삼각형 하나 더 붙였을 때 결국은 내가 궁금한 벡터는 요 벡터의 길이다. 요 벡터의 길이를 구하자. 이런 상황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1을 냈으니까 여기 1, 1,
여기도 1. 그다음에 정삼각형 두 개 있으니까 3분의 2 해서 내가 원하는 벡터의 크기를 x라고 두면 j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코사인 3분의 2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 될 테니까 2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로 바뀌고 2 한번 약분된다 이렇게 되니까 2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은 7 이렇게 되니까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루트 7이다 라고 구하면서 2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위의 점 p점이라 해가지고 p점이 4,k라고 주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QOR 요 삼각형의 넓이를 A1, 그 다음엔 PRS 요 삼각형의 넓이를 A2, S는 4,0이라는 점이랄 때 했을 때 그 넓이 B가 9대 3이다 라고 했을 때 주축의 길이 구하자. 그러면 주축의 길이 구하자 했으니까 문자는 A의 값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접선을 알아야지 뭐 Q점 R점 얘기할 테니까 대입해주면 접선의 방정 세워주면 a제곱분의 4x 마이너스 b제곱분의 ky는 1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r점의 좌표는 0, k분의 b제곱이라 잡힐 것이고, q점의 좌표는 4분의 a제곱, 0이다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래서 a1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4분의 a제곱 곱하기 kb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a2의 넓이를 구해보면 a2는 밑변을 qs라고 두면은 ro 요게 높이 하나, 그 다음에 p점의 y좌표 또다시 높이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4-4분의 a제곱 곱하기 k분의 b제곱 플러스 k 요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 b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너무 지저분하게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b라고 하는 건 많이 날아갈 테니까. 그래서 나는 이 k분의 b제곱을 h라고 한 번 더 볼게요. h. 그럼 여기 h로 바뀔 거고 얘도 h로 바뀔 거고, k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가 중요한데, k라는 건 잘 보면 주어진 게 k분의 b제곱이 h니까 난 여기를 k로 만들기 위해서 b제곱분의 k제곱을 곱해주면 좌변이 k가 되겠죠. 그래서 k라는 게 h 곱하기 b제곱분의 k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h 있고 1 플러스 b제곱분의 k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b 얘기할 때 h 날라가고 2분의 1 날라가니까 b제곱분의 k제곱도 뭔가 날라가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또 특이한 게 우린 위에 점 주어지면은 요 부분도 자꾸 기억을 해줘야 되죠. 뭐 a제곱분의 16 마이너스 b제곱분의 k제곱이 1이 된다는 거. 위에 점이라는 것 때문에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결국 뭐냐 했더니 a제곱분의 16이 1 플러스 b제곱분의 k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가 2분의 1 4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곱하기 h 곱하기 a제곱분의 16이구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비례식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a제곱 곱하기 h 한 값이랑 2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곱하기 h 곱하기 a제곱분의 16 한 개 비례식이 9대 4가 된다는 거. 비례식 얘기할 때는 같은 애들은 날려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은 4분의 a제곱이 대 4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16 한 개 9대 4가 된다는 거. 비례식에 의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으니까 a제곱분의 64 곱하기 9 마이너스 a제곱 날라가니까
4남고 94 36 한 게 a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a제곱을 좀 곱해주면 a제곱의 제곱 플러스 36a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9 한 값이 0이 돼도 하는 값을 찾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36 되려면 3, 3하고 4, 16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되네. 그럼 a제곱이 12 또는 a제곱이 마이너스 3 곱하기 16 이렇게 되는데 제곱이 어차피 음수인 건 안 되니까 a제곱이 12인 걸 알 수 있고 주축의 권리는 2 곱하기 a니까 4 루트 3이라고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3번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두 초점이 F'-이고 장축의 길이가 2a인 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평소에 보던 형태로 a를 장축의 좌표, b는 단축 얘기하는 거, c는 초점의 좌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그 다음에 타원의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1인 원이 이 타원의 서로 다른 두 꼭지점, 여기 꼭지점 또 다른 꼭지점들을 지나고 초점을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슉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가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장축 얘기하는 지점,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가 단축 얘기하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원점 이런 형태를 보통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쌤 편의상 우리 A, B, C 이렇게 얘기하자 했으니까 여기가 B, 그 다음 여기는 A, 여기는 C. 그 다음에 우리는 타원의 정의에서 생각해보면 여기가 또다시 빨간 선이 A가 된다 라고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된다 라는 거 하나 알고 있고, 또 A 더하기 C가 반지름이어야 되니까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또다시 1로 그어버리면 요게 역시나 반지름이 되니까 1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또다시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B제곱은 여기서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C제곱이라는 것은 C가 1 마이너스 A니까 요거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니까 A의 제곱은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나니 테니까 A제곱들 날라가고 이항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대주고 뒤에 이항해주면 3 이렇게 이항하면 원래식이랑 똑같고,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은 3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 당연히 a 값은 양수여야 할 거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포물선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이 있고, 여기 직선 y는 2x-4와 만나는 점 중에서 일사분면에 있는 친구를 a라고 하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수 a에 대하여 포물선 y-2a의 제곱은 8x-a라고 줘줬는데 결국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시킨 포물선이 되고, 얘는 a점을 똑같이 지난대요. 그 다음에 y는 2x-4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a점이 아닌 점을 b점이라고 얘기하자. 그 다음엔 a점, b점에서 x는 2라는 선이라고 하네. x는 2라는 선이, x는 마이너스 2라는 선인데 보다시피 첫 번째 주어진 타원의 쌍곡선의 포물선의 준선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얘는 평행이동한 친구니까 어디랑 원래는 여기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가 준선이 될 건데 x 마이너스 2라는 친구랑 얘기했었으니까 여기에 a만큼 뭔가 차이가 있는 선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만 가져줄게요. 어쨌든 ac의 길이, 그 다음에 bd의 길이, ab의 길이, 근데 얘네 둘은 더했고 얘네 둘은 뺐더니 k가 됐을 때 k의 제곱의 값을 구하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느낌을 좀 잘 가져야 되는데, 이 A점, B점이 있는데 우리는 꼭 평행이동한 친구 가지고 얘기하려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평행이동한 친구를 잘 보면 이상하게 또 만난 점 B점이 뭐냐 했더니
y는 2x-4랑 만나는 점이었지. 원래 잠깐만. 다시 원래 포물선이 있는데 걔랑 y는 2x-4랑 만나는 점을 a점, b점이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a점이 특이하게 원래 포물선, 평행이동한 포물선 직선까지 다 만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될까 했더니 평행이동하는 친구를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a만큼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따라갔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었던 점이 이 직선을 따라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고, A점도 이 직선을 따라서 B점을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니까, 내가 원하는 AC 직선과 BC 직선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내려가서 여기를 P점이라고 얘기할까요? P점이라 얘기한 다음에 그대로 따라서 내려간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A만큼 뒤로 간 직선, X는 -2 A라는 직선이 있다고 하면은 요 길이랑 여기 OA 길이랑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 A에서 여기 역시나 X는 -2 A까지 이어놓은 요 선분, 여기 빨간색 선분을 표시해줄까? 요 선분과 이 BD 선분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여기 요 검정선 여기 P'라고 얘기하면 P'랑 AC의 길이가 같을 것이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AC 길이가. 그 다음엔 당연히 AB 길이랑은 여기 AP 길이랑 같을 테니까 결국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삼각형 K라고 얘기하는 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요 부분 AC 부분이랑 요 부분은 포물선의 여기 초점이라고 하면은 초점을 또 지나고 있죠. 여기 y는 기울기 2를 묶어내면 x-2니까 초점을 지나니까 이 AF의 길이랑 AC까지의 길이가 같을 것이고 PF의 길이랑 여기 준선까지의 길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A 여기도 A가 될 테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AC의 선분 길이 더하기 BD 선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AC 길이에다가 A만큼 더한 거, 그 다음엔 P에서부터 준선까지 거리랑 A까지 또다시 거리 더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얘랑은 또 뭐랑 같을 거야? 얘네 둘 더한 게 AP, 즉 AB 선분의 길이랑 같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한 AC의 길이 더하기 BD의 길이 얘는 AB 길이랑 또다시 같아진다는 거, 빼기 AB의 길이를 하는 게 2A인 걸 찾아서 K 값이 결국은 2A인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젠 A 값만 찾아내면 되는데 결국은 A점은 보다시피 A 값은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이동할 때 나온 거거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A축의 방향을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이동하다 보면 요 P점이 A점으로 이동하게 될 테니까 바로 여기가 A, 여기가 2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어떤 방정식에 원래 있었던 포물선인 y제곱은 8x랑 y는 2x-4의 두 근의 차이가 얼마다? a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두 방정식 연립하면 2x-4의 제곱은 8x라고 될 것이고, 2 묶어놔서 제곱해주면 4의 x-2의 제곱은 8x가 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게 약분해주면 2x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 될 것이고, 두 근의 차이가 a니까 a제곱은 두 근의 합에서 4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될 것이다. 그러면 36 마이너스 44 16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이의 제곱이 20인 걸 알아내고, 문제에선 K제곱을 구하자 했으니까 4A 제곱이니까 8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80입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주어졌는데 그럼 그림부터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Y축 조금 비대칭적으로, 그 다음에 4점이 2,0, 0,2, 2,0, 0,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엔 0, 마이너스 2 이렇게 4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거지?
분명히 모는 종이를 보고 그렸는데 이렇게 4점을 지나는 마름모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P점, Q점을 찾고, 내가 원하는 건 4,4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4. 여기를 R점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 이 R점에서부터 이 조건을 만족하는 P점, Q점까지의 벡터의 내적의 크기를 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조건을 먼저 보면 PQ라는 벡터랑 AB라는 벡터를 내적했어. 그 다음에 PQ라는 벡터랑 AD라는 벡터를 내적했으니까 얘는 어떤 실수값이 나올 것이고 곱하기 실수값 했는데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그 각각의 실수값이 0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거. 즉 PQ의 벡터랑 AB 벡터가 어떤 경우 수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PQ 벡터랑 또 어떤 경우 AD 벡터가 수직인 경우, 또는 P점, Q점이 같아가지고 PQ 벡터가 0 벡터 그 자체인 경우도 가능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게 옛날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내용인데 바로 내적의 기하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서 조금만 보면은 빈종이에서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건데, 만약에 요게 A 벡터라고 얘기하고 얘를 B 벡터라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알고 있는 것처럼 A 벡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들 각각의 크기에다가 둘이 이루는 벡터의 각에 대한 코사인 섹터를 구한다. 이게 내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이게 정의죠, 정의. 그 다음에 만약에 A 벡터가 만약에 AB 값을 알고 있고 B 벡터의 값이 위치 벡터 PQ인 걸 알고 있다면은 얘네 내적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도 알고 있냐 했더니 AP 플러스 BQ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엔 같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했더니 바로 기하적인 의미다라고 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뭐냐 했더니 둘 중에 하나의 벡터를 고정시켜 놓으면 나머지 한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는 벡터를 내가 만약 C 벡터라고 얘기한다면 특이한 게 바로 B 벡터의 크기 분의 C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잘 보면 B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는 값이 결국 C 벡터의 크기랑 같으니까 결국 A와 B의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A 벡터 크기 곱하기 C 벡터의 크기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벡터로 다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결국은 어떤 내용이 될 거냐면 B라는 점을 A라는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하나의 선분이 생길 건데 그 선분의 길이와 원래 벡터인 A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면 이것도 내적값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마찬가지. 반대로도 A 벡터에서부터 B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새로운 크기의 선분 또는 벡터가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이 B 벡터 원래 가만히 있던 기준이 되는 B 벡터와 수선의 발 내린도록 하는 선분 요 길이의 곱한 값이 내적의 크기랑도 같다라는 요게 기하적 의미인데 한동안은 최대값, 최소값 문제들이 웬만한 원 위에서 주면서 길이는 고정, 어떤 각일 때 최대값, 최소값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많이 나오냐? 기하적 의미로 또 나오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요즘에 많이 나왔었던 형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또 많이 나오는가? 최근에는 좀 못 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다시 회귀해서 이 길이가 일정한 거?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도 잘 봐두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 조건을 한번 보면은 뭐라 돼 있냐면 OA 벡터인데 A점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OA 벡터라고 하는 건 여기 5.1 되니까 OA 벡터는 요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OP 벡터라고 얘기하면 이제 선분 위에서 움직일 건데 이미 OA 벡터가 2인 선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P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 거냐 했더니 P라는 친구가 여기 위에 있으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선분의 길이 이렇게 될 것이고 반대편으로 가면 방향이 반대니까 음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언제 될 거냐 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지점까지는 P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요 사이에선 전부 P. 또 어디도 P가 가능하겠어. 밑으로도 가능할 거야. 왜냐면 수선의 발 내리면 1로 내려갈 테니까. 요쪽도 이제 P점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엔 OB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OB 벡터는 어디냐 했더니 여기 있단 말이에요. OB 벡터는 여기 있는데 그럼 얘랑 이루는 내적이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걔랑 곱한 그 선분이랑 곱한 게 방향 같으면서 양수면 된다. 방향이 같으면 된다는 거니까 Q가 어디 있어야 되냐 했더니 여기 위에 있어. P가 여기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뭐 P란 애가 요 선분 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 밑에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선분 위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될까요? 여기 빨간 부분이 바로 P가 있을 수 있는 위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같은 이유로 생각해보면 Q는 똑같이 요 빨간 선분들이 위에 있는데, 이번엔 B 벡터와 B 벡터와의 내적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뜻은 방향이 반대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밑에 있는 점들, 여기가 Q 벡터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라는 거지. 여기가 Q 벡터의 후보들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이제 PQ 벡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했더니 시작에서 얘기했듯이 요거는 너무 특수한 경우잖아. 둘이 같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너무 특수한 경우일 거니까 제외하고 PQ 벡터의 수직 PQ 벡터랑 AB 벡터랑 AD 벡터랑 수직인 경우, 즉 요거랑 수직인 경우 요거랑 수직인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가능한 벡터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원점 지나면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로 가는 요런 벡터들이 가능할 거야. 요런 벡터들. 또 어떤 거 가능할까 했더니 여기 있는 애는 반대로 Q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또다시 여기 1,1에서 마이너스 1,1로 가는 벡터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벡터들이 또다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능한 친구들은 PQ 점들은 보다시피 여기 요런 데 있어야 되네. 1사분면 위치에서도 어디 1사분면에서도 1까지랑 여기 Q에서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PQ 요렇게 있는 것들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2,0까지 오는 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PQ는. PQ에 이제 위치는 대략 잡아놨고,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했더니 R 벡터에서 P면은 P 벡터, Q 벡터 요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지. 얘네의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자. 요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특징적인 건 얘네들이 결국은 이 선분들이 정사각형 위에 있는데 결국 얘는 또 어디냐 했더니 4,4라는 선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럼 딱 어디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 각각의 중점들이, 이 벡터들의 중점들이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기울기가 1인 직선들 위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Q 가지고는 기울기 여기 마이너스 1인 직선들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디 이 PQ들의 중점들이 여기 X는 Y라는 애랑 X는 마이너스 Y 요 부분 위에 나타날 거라는 거지. 중점들이. 그래서 나는 이 너무 굵게 썼어. PQ의 중점을 내가 M이라고 얘기하면은 M은 어디? 여기들에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M 벡터를 이용해서 좀 표현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PRM 벡터 플러스 MP 벡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고, 얘는 내적. 그 다음엔 RM 벡터 내적 MQ 벡터 이런 형태를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RM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요거 내적 한번 요거 내적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MP 벡터 플러스 MQ 벡터의 내적 RM 벡터 플러스 MP 벡터 내적 MQ 벡터다 이렇게 될 거고, 얘네 둘을 더한 벡터는 보다시피 M에서 PQ 가면 얘네 어차피 0 벡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경우를 생각해보면 MP 벡터라고 하는 애는 서로 반대야, 맞지? 그리고 길이가 얼마들로? 여기가 길이가 루트 2죠. 왜냐면 2였으니까 원래 2루트인데 그거의 반틈일 테니까 루트 2 이렇게 될 거니까 내 방향은 반대네 이렇게 되니까 얘는 RM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표현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 R이라는 점이 4,4이고 여기 보라색 여기 Y는 1X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길이가 먼 값을 찾자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요 선분 위에 있을 것이고, 그
그 다음에 Q라는 애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 수직될 거란 말이야. 또다시 그러니까 가장 긴 점이 여기 Q점일 것이고 가장 짧은 점이 여기 P점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RM의 크기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보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4루트 2. 그 중에서 여기 루트 2가 되니까 여기 3루트 2. 이것의 최소값이 얼마? 3루트 2인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RM 벡터 크기의 최대값은 얼마? 여기 4루트 2고 여기 루트 2만큼 갔을 때다. 여기 되겠죠. 4루트 2. 그래서 크기의 제곱의 최대값 그냥 구해버리자. 그러면은 4, 4, 16 곱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34. 이거의 제곱의 최대값은 그러면 9, 2, 1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내적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32 될 것이고 최소값은 16일 것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이제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해봤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특수한 경우인 원점이 그러니까 둘이 같은 지점은 0벡터인 경우는 PQ 벡터 0벡터인 경우는 이런 걸 고민했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 이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잘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쌤도 문제 풀다가 이걸 0벡터인 거 확인해야 될까? 이러다가 한번 확인해 보다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를 좀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도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제 PQ 벡터가 아까 있을 수 있는 게 위에 빨간 선 여기가 P점이 있을 수 있는 지점 이렇게 됐고 파란색 파란색 그려놓은 부분이 바로 Q점이 있을 수 있는 지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둘이 같아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여기 A점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점이 P점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얘기하면 원이 생겼지 왜 하나 둘 셋 야 말은 이쁘다. 여기가 이제 내가 P점이라고 얘기해보자는 거죠. 그럼 Q점 어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 했는데 잠깐만 어차피 이거는 지금 AD 벡터 위에 표현될 거니까 여기 AB 벡터라는 애는 어차피 AB 벡터라는 애는 수직일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Q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절반만큼만 와 있으면 예를 들면 또는 조금만 더 많이 와 있어. 조금만 더 많이 와 있어. 이 정도 와 있으면 안 돼. P 벡터 요만큼만 Q라고 하는 건 아까 봤듯이 여기에 가능한 점이 다 Q였는데 그럼 요만큼만 그 자체 Q가 여기 있는 경우도 가능했지만 이렇게 이만큼 늘어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잖아. 물론 1로 가면 안 되겠지. 왜? 그러면 이제 AB나 AD랑 수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벡터들이 다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는 좀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P점, Q점이 이쪽에 있다라 얘기하니까 Q점이 반대로 있어줘야 됐는데 P점이 여기 있어버리면 Q점이 여기 위에 어떤 점이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러면 아까 우리 구한 내적에선 빠지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4,4라는 점 R점을 구해놓고 그럼 내가 뭐 생각해줘야겠네? PQ 벡터와 여기 위에 있는 이 선분 A와 D 위에 있는 점 Q에서부터 내적까지 RQ 벡터의 내적까지 구하자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연장선 쭉 그려놓고 결국 뭐 해주면 돼? 아까 얘기했듯이 Q점에서 이 연장선의 수선을 발내리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선분들의 길이를 곱하면 결국은 Q가 이 D점에 있을 때 가장 길 것이고 P점에 있을 때 가장 짧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길이들 먼저 P점 길이부터 구해보면 여기까지가 아까 3루트 2였죠. 원래 4루트 2에서 여기 루트 2 뺐고 여기 루트 2니까 여기 PR 벡터라고 하는 요 벡터의 크기는 18에다가 2를 더하니까 루트 2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RP 벡터 내적 RQ 벡터의 최소값을 여기 있을 때 이럴 테니까 20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고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요 지점인데 요 지점이 결국 어디? 0,-2 여기는 4,4 여기가 2,0이었으니까 RP 벡터 내적 RQ 벡터 가장 클 때의 내적 값들은 이렇게 되면 얘네들 빼주면 2,4 내적 4,6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러면 최대값은 8 플러스 24 이렇게 되니까 32가 최대값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도 있었으면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야겠죠. A점이 Q점인 경우. 그래가지고 또다시 마름모 그려놓고 마름모 그려놓고 이제 여기가 Q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여기 위에 있는 점 A와 B 위에 있는 점이 P점이면 역시나 위에 있는 세 조건 전부 만족하는 벡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점은 여기 R점 4,4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역시나 나는 요 벡터는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요 선분 이 점들에서 이 RP, RQ라는 선분 위에다가 수선의 발레일 것이야 해서 가장 짧은 경우는 P가 어디 있을 때 결국은 여기 0,2에 있을 때 가장 짧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은 RP 벡터 내적 RQ 벡터의 최소값은 4,8 이제 4,2 내적 여기가 2,0이니까 2,4 이렇게 되니까 8 더하기 8에서 최소값은 16일 거고 최대값은 역시나 같을 때겠죠 둘이. 그래서 최대값이 이번에 20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PQ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A와 P가 같은 지점 A와 Q가 같을 때 0벡터를 생각하다 쌤도 생각하게 된 내용이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문제 왼쪽에 푸는 방법에서 제외가 됐지만 문제 푸는 과정에서 큰 상관이 없었다. 여기 32가 최대, 여기는 최소값이 16인 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이런 거 생각하다가 빠지는 부분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라는 거 가지고 문제 풀 때는 크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풀려가면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내용도 있었다. 그래서 30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우리 2021년에 시행이 되었던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기하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